첫 번째 소단원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변동의 의미와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문화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하거나 다른 사회의 접촉을 통해 문화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를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으로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발명과 알려지지 않았던 문화 요소를 찾아내는 발견이 있겠죠. 새로운 문화 요소를 나타내는 발명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없었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나 롤 같은 게임이 발명된 거라면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생으로 음식을 뜯어먹다가 불을 발견하고 나서 화식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발명과 발견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매개체나 인적 교류 등을 통해서 다른 사회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하여 문화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국가 간 활발한 교류와 대중매체의 발달 등에 따라서 문화 전파가 문화 변동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들을 하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양상은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데 병동 양상에는 병존, 융합, 동화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병존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병존이라는 뜻 먼저 설명했었죠. 나라나이 존재한다. 입을 병자상할 때 그 병이라고 그랬어. 자,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경우를 문화 병존이라고 한다. 자,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사례 1을 보면 필리핀은 50년에 걸친 미국 식민 지배 영향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섬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170억에 이르고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타갈로그족 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를 공용어로 지정하여 영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즉 영어와 필리핀어가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례 2에 사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한량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음식이나 의복 등 고유 문화를 함께 유지하고 있는 것.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도 문화 병존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화 융합입니다.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 이전의 두 문화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 3번에 과달루페 성모상 한번 볼까요? 자, 성모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수 엄마가 성모잖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렇죠, 백인이죠.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 개드립시긴 했는데 쌤이 디즈니 갑자기 싫어졌다 그랬잖아. 쌤이 원래 디즈니를 엄청 좋아해서 진짜 우리 집에 디즈니 작품이 200개가 넘거든? 근데 와, 언제부터 빡치기 시작했냐면 실사판 라이온킹에서 진짜 좀 빡치기 시작했는데 와, 흑인 인어공주요? 나 진짜 이 미친 PC. 저는 그 정치적 올바른 그 미친놈들 막 블리자드 들어와서 게임 다 망치고, 아니 지들이 뭘 만들어서 간지나게 하라고 왜 멀쩡히 만들어진 어떤 그 스토리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개판을 치냔 말이야. 스타워즈를 다 망쳐놓고 갑자기 흥분했다. 자, 근데 난 그 생각 해보고 싶다니까. 왜 이러면 성모도 흑인으로 만들어서 저기 좀 해보지. 성모 흑인으로 만들어서 저기 하면 십자군 애들이 십자가로 애새끼들 뚝배기 다 깨러 갈 텐데. 개소리였고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어떤 그 사료에 근거한 예수님은 백인이고 백인의 엄마니까 백인일 텐데 여기서는 피부색이 그렇죠, 인디오에 가까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광배라고 불리는 이거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요 광배라고 불리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나라 불상이나 이렇게 서양 그림 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양의 그림은 요 뒤에 그냥 엔젤링 같은 개념으로 요렇게만 들어가잖아. 그지? 르네상스 시대 그림 보거나 이러면. 근데 전신에 이렇게 광배가 표현됐다. 이거는 태양신 숭배의 흔적입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보면서 이게 두 가지 문화가 서로 융합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화 동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른 사회와 여기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책에 완전히 흡수되어 소멸해버린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사례를 가지고 인디언 문화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인디언 문화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충분히 인디언 문화를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런 거보다도 원래는 걸어다니면서 활과 이렇게 창으로 사냥을 했던 인디언들이 유럽의 문화가 전파된 이후에 말을 타고 총을 쏘며 사냥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무기 체계가 사라졌다, 이런 느낌으로 봐도 사실 문화 동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 동화는 병존이나 융합이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래 문화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자기 문화에 관한 문화적 정체성이 약하거나 보존 노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로 문화가 강제로 규제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겠어요? 그쵸, 일제시대 때 민족 말살 정치 같은 걸 펼쳤을 때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문화 변동은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할 때 한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소멸시키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전파의 종류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자, 직접 전파 사례. 교과서에서는 담징이 7세기에 고구려의 종이를 전파한 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접 전파 사례를 또 많이 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 천주교를 전파했던 어떤 그 이렇게 선교사들이라든지 아니 뭐 더 옛날로 돌아가서 동진에서 저기 백제 불교를 전파했던 마라난타라든지 7세기에 고구려에서 신라로 넘어와서 그 불교를 전파했던 무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직접 전파의 예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간접 전파의 케이스는 어떤 매체나 통신을 이용해서 먼저 듣게 된 건데 얘들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BTS 팬들이 BTS의 콘서트를 직접 보고 영접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신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주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런 걸 간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자극 전파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걸 써보니까 정말 괜찮은 걸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래 문자가 없었던 체로키족이 미국의 영어를 보고 자극돼서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전통문화의 의의와 창조적 개선 방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의의는 무엇일까? 자, 전통. 선생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위와 아래가 통한다라는 것이 전통문화입니다. 자, 그럼 전통문화의 의의가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문화의 의의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유산 중에 현재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석전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지만 하지만 사람 돌을 던져서 사람 뚝배기를 깨는 놀이가 정상적인 놀이는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거고 남아선호 사상도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보수화되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묻어져 왔던 것지만 막말로 남아선호 사상 요새도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뚝배기를 깨야죠. 자, 그런 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전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통문화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쳐왔고 하지만 문화교류가 활발한 현대사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전통문화를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문화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거죠. 현대사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고 자, 설을 맞아서 주민들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만 세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냥 마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있네요. 이걸 사례로 가져왔네. 자, 먼저 전통문화는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를 한대. 위 사례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효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공정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효사상은 자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교범의 기초로서 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효사상 같은 전통문화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통해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이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 야, 솔직히 말해보자. 대학교에서 좋은 선배와 꼰대 선배의 차이는 뭘까? 이제 너희도 2년 반 후면 갈 텐데. 야, 선배들이 너희한테 뭐라고 할 수 있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려면 뭘 해주고 뭐라고 해야 돼? 술을 사주고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 담임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너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어. 뭐라고 할 거면 적어도 뭘 주고 얘기를 해야 돼? 뭔가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왜 사람들이 설에 친척들 만나고 뭐 만나고 이러기 싫어할까? 설날 가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놀 수도 있는데, 그치?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좋지만 결국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주로 여자들이 한다면 그건 역시 여자들에게 굉장히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놀러 가가지고 그냥 서로 적당히 안부나 하고 돈이 오가는 와중에 윷놀이를 치든 화투를 치든 재밌게 놀면 되는데, 아이고 너 취직은 했니? 너 공부는 했니? 너 성적은 얼마니? 너 대학은 어디 가니? 얘병 족같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반격하세요. 아이고 저기 고모부 저기 뭐 연금은 얼마 나와요? 뭐 노후 대책은 얼마나 해냈어요? 자식 새끼한테 자식 새끼가 용돈 얼마 준대요? 반격하세요. 반격하세요. 여러분, 장유유서는 개나 주십시오. 자, 농담으로 반쯤 섞어서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꼰대니 뭐니 MZ세대니 최근에 어떤 뭐 세대에 대한 어떤 갈등이니 이런 것들은 위와 아래가 통하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문화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전통 문화는 우리가 위와 아래가 통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전통 문화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게 전통 문화의 의의가 돼야 되는데, 장유유서 그냥 무조건 어른이 얘기하시면 젊은 놈들이 말대로 박지 말고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지 어디 젊은 놈들이 막 이러고 있고 젊은 애들은 어이 씨발 어르신 요새 젊은 애들한테 안 맞아봤죠 이 지랄 나오게 되면 결국 이게 장유유서로부터 나이로 인해서 촉발되는 어떤 갈등이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전통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마음속에서 선을 긋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 무언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올바른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선생님 세대, 그 윗 선생님 세대, 그 윗 선생님 세대들도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또한 전통문화는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요. 전통문화에는 독특한 자연 및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전해지는 조상들의 소중한 정신과 가치가 담겨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투민족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돌을 던져서 사람 뚝배기를 깨는 걸 좋아했다. 이런 거죠. 각 문화에서 중시되는 고유한 정신과 가치는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전투민족의 DNA를 가지고 내려와 있으니까 일단 차 사고 나면 서로가 다친 걸 물어보는 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게 그딴 식으로 운전할 거면 운전 끌고 나오지 마 이런 개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전통문화를 통해서 고유성이 유지될 때 구성원으로서도 문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전통문화는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개성이 담긴 전통문화는 모두 나름의 의의가 있고 이러한 전통문화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세계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해진 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고유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할 때 가능하다. 즉,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끔은 라면도 먹고 싶고 또 뭐도 먹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세계 음식들 있잖아. 치킨도 먹고 치킨은 우리나라 음식이구나. 마라탕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고 뭐 양식도 썰고 싶고 고기도 썰고 싶고 뭐 파스타도 먹고 싶고. 즉 문화라는 건 결국은 한 가지만 남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취업 선택을 하고 필요에 따라 취업 선택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랜 세월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통 문화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현대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의 전통 문화 보존 방식, 즉 부탄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부탄 이야기 읽어봅시다. 자,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부탄의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통문화와 불교신앙을 지켜가는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을 1년에 7,500명으로 제한하고 이 1일에 돈을 얼마씩 내고 그 다음에 가이드도 부탄 사람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들은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문화 온전 유지가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케이스라고 비교해 볼 수는 있겠죠. 전주의 한옥마을 생각해 봅시다. 한옥 호텔에 들어가는데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닥에 이쪽은 아랫목이고 이쪽은 윗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아랫목 갔다가 뜨거워지고 막 일로 굴러가다가 추워가지고 절로 굴러가고 막 이러고 화장실 갔는데 푸세식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샤워실 갔는데 다라이에다가 막 물 받아놓고 물 이렇게 떠가지고 묵묵 머리에 부어대고 편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전통 문화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공간을 오히려 양식으로 꾸민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잖아. 하지만 부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완전히 순수하게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발명안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사례로 퓨전 국악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시 멈추고 사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일본 료칸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죠? 돈 많이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료칸 여행을 가서 이제 그 온천에다 몸 담그고 보고 있는데 앞에 와서 가부키 공연을 해주다가 그랬잖아. 그치? 그 가부키 공연이 흰 가면 쓰고 사람 대가리 뚝뚝뚝 하고 돌아가는 그런 개 연병 같은 공연인데 사실 난 그거 보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 뭔 지랄이냐.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이 돈 내가지고 간 거니까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봐야 되겠다 했는데 내 옆에 여자친구가 성질이 더 들어가지고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이씨 이게 뭔 공연이야 이러고 말아가지고 나도 신나가지고 같이 엎었거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던지 간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다가 씨발 존나 기괴한데? 병신인가? 뭔지? 저게? 이런 거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외국인들 쭉 앉혀놓고 뭐 이러면서 창 이런 거 하고 있어봐.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외국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서양 악기들과 함께 이렇게 섞는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연 문화 중 하나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과 섞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창조적 개성의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에 맞게 전통문화를 재해석할 필요는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시대 유물로만 여길 게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래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노력도 필요해요.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래문화로부터 유입된 문화 요소의 장단점을 인식해서 비판적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문화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